당신의 휴대폰이 당신보다도 가장 깊은 두려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리고 매 순간 그것을 당신에게 해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칼 융은 거의 한 세기 전에 인류가 대규모 심리 조작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기업, 알고리즘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요. 진짜 관심도 없는 게시물에 자동으로 반응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저도 압니다. 어떻게 통제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 말이에요. 대형 IT 기업들은 윤기 집단적 그림자의 현현이라고 불렀을 만한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당신의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감정적 약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스템들을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 당신의 생각, 습관,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단 2분으로 디지털 조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는 칼융의 7가지 문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떤 알고리즘도 침투할 수 없는 심리적 방어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7가지 변화의 문장들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러한 조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윤근 디지털 조작의 3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기 식별했을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제가 소셜미디어 그림자 투사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평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방식으로 극도로 공격적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부인하거나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부분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게시물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트로 앤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심리적 프로필을 분석해서 당신의 가장 원시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정확히 전달하는지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일 때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제 내담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정치 논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투사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신 내면의 두려움과 분노를 직면하는 것보다 온라인 세상에 투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이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그림자가 집단의 그림자를 먹여 살리고 그것이 다시 알고리즘에 의해 증폭되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는 당신을 중독시키고 조작 가능하게 만드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나요? 아무런 결과도 없는 논쟁들로 끌려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이것이 바로 윤기 예견했던 것입니다. 인위적인 갈등들로 인해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것을요. 이러한 그림자 투사의 순환은 조작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언가가요. 알고리즘들은 윤기 가짜 디지털 페르소나라고 불렀을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화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인위적인 자아의 버전들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자신의 모습들만을 보여주는 신중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페르소나를 진정한 정체성과 혼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4세의 민수라는 청년이 제게 찾아왔는데 무언가를 게시할 때마다 불안 발작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캡션을 생각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게 된다고 관찰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 가면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증폭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당신을 이런 거짓된 정체성에 묶어두는 마약과 같습니다. 방금 설명한 페르소나의 함정은 잔혹하지만 훨씬 더 정교한 통제의 층이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당신이 보는 것만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 화면에서 보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내담자 마리아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이미지였어요.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그녀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최근 밝혀낸 방식으로 조작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각인지 알고리즘만으로 정적인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지된 사진을 우리 뇌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고, 스폰서 게시물, 심지어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근 외부 영향이 우리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투사 메커니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조작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당장 이것을 테스트해 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무 광고나 봐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고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스장 광고가 항상 깜빡이는 것처럼 보여서 클릭하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 그냥 평범한 사진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이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은 심지어 당신의 깊이감과 공간인식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휴대폰 화면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이 그가 현실 기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실제인 것과 조작된 것을 구별하는 당신의 타고난 능력을 말입니다. 이 기능이 이런 식으로 손상되면 윤기 가장 깊은 형태의 조작이라고 여긴 것에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영적 갈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윤근 이것에 대해 매혹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든 중독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영적 갈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초월을 추구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찾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을 몇 시간씩 스크롤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이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연결감, 인정, 의미. 윤근 당신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갈증만 더 심화시키는 디지털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디지털 맥락에서 이것은 소셜미디어, 영상, 게임 또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당신의 중독이 사실은 의미와 진정한 연결감을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영혼의 시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영적 경험의 합성적이고 중독적인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35세 임원인 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집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디지털 중독이 어떻게 성찰과 자기 반성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대체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융은 모든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는 그가 근본적 전환이라고 부른 것, 즉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완전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중독의 경우 이는 당신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진정한 영적 연결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진정한 영적 만족은 침묵, 내성, 그리고 무의식과의 연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는 그 반대를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자극, 지속적인 산만함, 그리고 내면 세계로부터의 단절. 윤은 당신이 영적 갈망을 통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명상, 그림자 작업, 의식적 개성화와 같은 수행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와 같은 영적 조작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융은 이를 정신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디지털 집단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작의 가장 무서운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3분 동안 제가 밝힐 내용은 서로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 같은 게시물에 똑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윤근 전 인류가 공유하는 행동과 감정적 반응의 보편적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바로 원형들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전 세계적 규모로 식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당신 안의 영웅, 피해자, 반역자 또는 보호자 원형을 활성화시킬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당신을 예측 가능한 반응 패턴에 갇히게 하는 필터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 2022년 선거 기간 동안 제 고객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리즘들이 특정 뉴스를 통해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사 원형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교사인 리카르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는 알고리즘들이 당신의 이성적 사고를 우회하는 원형적 반응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 조작당할 때 사회 전체가 집단 히스테리, 갈등, 심지어 전쟁까지 이끌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의 디지털화된 버전입니다. 윤기, 디지털 무의식이라고 불렀을 개념이 대중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특정 원형을 활성화시키면 사회 운동을 만들어내고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며 심지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작 단계, 그림자 투사, 거짓 페르소나, 지각 변화, 그리고 영적 착취를 이해한 후 여러분은 압도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근 단순히 이러한 문제들을 식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와의 의식적인 작업이 제가 디지털 면역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당신에 대한 힘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주목하세요. 다음 7문장은 말 그대로 오늘 여러분이 들을 가장 강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모든 게시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 각각의 문장은 알고리즘의 영향을 무력화하는 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심리학적 도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 반응에서 내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가? 디지털 콘텐츠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마다 이 질문을 하세요. 윤근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에게 가진 힘을 즉시 깨뜨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무의식적 반응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반응을 의식적으로 만들 때 그들은 효과를 잃습니다. 온라인에서 분노, 두려움, 질투 또는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무의식적 반응을 자기 인식의 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 페르소나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인가? 윤근 인위적인 페르소나와의 과도한 동일시가 모든 현대적 신경증의 근본이라고 관찰했습니다. 디지털 맥락에서 이는 자신이 진정한 자아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공된 자신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반응하기 전에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이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회적 승인을 위해 쓰는 가면을 구분하도록 강요합니다. 알고리즘은 가짜 페르소나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당신의 진정성에 대해 질문하라고 말했을 때 찡그렸나요? 지금 막 느낀 그 저항감이 바로 당신의 페르소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근 저항이 클수록 이 문장에 변화시키는 힘도 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내가 이 사람이나 상황에 투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윤근 대부분의 인간 갈등이 무의식적 투영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마음이 투영으로 빈 공간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에 대해 판단, 비판 또는 매혹을 느낄 때마다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반영되어 보이는 자신의 어떤 면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디지털 갈등에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만드는 투영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네 번째 문장은 지금 이것을 소비해야 할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것은 윤기 디지털 소비 강박을 깨뜨리기 위해 사용했을 힘의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보를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어떤 앱을 열기 전에, 어떤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또는 어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알고리즘이 이용하는 자동적 소비 패턴을 중단시키는 의식적인 멈춤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소비할지 선택할 때 당신은 개인적인 힘을 되찾게 됩니다. 잠깐, 계속하기 전에 이미 이런 문구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릴 것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구는 디지털 소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대신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윤근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단순한 정보 축적이 아닌 경험의 통합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폭격을 받지만 소비하는 것을 거의 처리하거나 통합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이런 문구들을 사용한다고 상상할 때 저항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윤근 저항이야말로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최고의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콘텐츠를 본 후에는 이 문구를 사용하세요. 그 정보가 당신의 실제 삶, 개인적 경험 또는 내적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수동적 소비를 능동적 학습으로 변화시킵니다. 6번째 문장은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입니다. 윤근 디지털 생활이 현실의 직접적인 경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여 디지털적인 관심사나 필요를 실제 경험의 기회와 연결하세요. 온라인에서 연결을 찾고 있다면 그 연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세요. 교육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문장은 당신을 물리적 현실에 고정시켜 주는데 진정한 만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문장은 이 선택을 통해 어떻게 나의 개성화를 섬길 수 있을까입니다. 융은 개성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을 인간 삶의 핵심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디지털 결정이든 개인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중요한 온라인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이 당신을 진정한 본성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를 만들어줍니다. 이 7문장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것들을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윤근 항상 적용 없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 고객 중 한 명인 아나도 정확히 똑같이 생각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2주 후 그녀가 밤 11시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아요. 마치 초능력을 얻은 것 같아요. 비결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중할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윤근 지속적인 심리적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이고 일관된 연습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이 반응에서 나의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가? 디지털 콘텐츠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마다 일주일 내내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관찰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온라인에서의 반응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당신이 부정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측면에 의해 동기부여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문장을 추가하세요. 이것이 내 페르소나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인가? 이를 첫 번째 문장과 결합하세요. 이제 당신은 동시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자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중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문장이 자동적이 될 때까지 매주 한 문장씩 계속 추가하세요. 윤근 새로운 사고 패턴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약 2달이 걸린다고 관찰했습니다.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90%가 바로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아나가 첫 주에 발견한 것, 제가 하루에 3시간을 진짜 관심도 없는 정치적 게시물에 반응하며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그냥 투사된 제 그림자였던 거죠. 이런 종류의 발견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 완벽함이 아니라 말이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소셜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감소하는 것,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느낌 등이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융기 의식의 의례라고 부를 만한 것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휴대폰을 짚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온라인에서 내가 할 선택들을 통해 어떻게 나의 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윤근 인류가 의식과 조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7가지 문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디지털 의식의 전사로 변모했습니다. 이 문구들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윤기 인류를 위해 꿈꾸었던 개성화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진정한 아이러니는 우리를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기술들이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자기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당신의 그림자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적 비교의 모든 순간은 당신의 페르소나를 의문시할 기회입니다. 디지털 소비의 모든 충동은 당신의 진정한 영적 필요를 검토하라는 초대입니다. 윤근 이것이 21세기의 개성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무의식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세상에서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의식적으로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문구들은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보호막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댓글에 7문구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는지 공유하고 오늘 바로 그것을 사용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우리 커뮤니티의 다른 멤버를 깨워 그들만의 디지털 해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고급 유흥의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모든 디지털 조작 시도를 당신의 개성화를 위한 순수한 연료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윤근 이것을 디지털 심리 연금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능력을 마스터하면 어떤 형태의 심리적 통제에도 완전히 면역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알고리즘이 당신의 마음을 연구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디지털 의식의 전사입니다. 당신의 문구를 연습하고 내면의 지혜를 믿으며 윤기 당신을 진정한 힘으로 다시 인도하도록 하세요. 혁명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문구 하나씩 말이죠.